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유성 교수입니다. 요번 한 시간은 세 번째 2단원의 세 번째 시간은 실제로 학교 강의실에서 한번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장소를 옮겨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학교에 와서 강의를 듣는다면 아마 이런 느낌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장소도 좀 바꿔봤고 어쨌든 보이는 모양이 좀 바뀌면 여러분들이 덜 피곤하고 덜 지루할 테니까 교수가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78페이지 2.6 화학식이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2단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에서요. 자, 그럼 밑줄부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식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화학자들은 화학식을 사용하여 분자와 이온 결합 화물의 조성을 화학 기호로 나타낸다. 계속 밑줄 칩니다.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성을 자꾸 이해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죠. 존재하는 원소뿐만 아니라 집단된 원자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는 분자식과 실험식 두 가지 형태의 화학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화학식이 두 종류다.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봐서는 화학식은 여러 가지 종류가 달리해서 부르는 명칭들이 좀 있다는 걸 대충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기를 교수가 해드릴 테니까 잘 필기해보고 공부합니다. 화학식은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분자식이라는 게 있고요. 글자 보이시죠? 필기 내용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성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시성식이라는 거는 용어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일반화학 책에서는 이 용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나머지 세 개의 용어는 항시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지금 설명 자세히 들어가니까 읽고 지금 설명 잘 듣고 책에 밑줄 치는 내용과 함께 복습하시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길 바래요. 자, 분자식은 이렇게 적는 겁니다. 만약에 물이라고 하는 물질의 분자식을 적으려면 수소 2개에 산소 하나 이렇게 적는 거, 이게 분자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원소 몇 개, 어떤 원소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분자식이라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과산화수소. 그쵸? 요렇게 H2O2. 그 다음에 여러분 식초 아시죠? 식초의 주성분을 우리가 화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세트산이라고 부릅니다. 아세트산은 C2H4O2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 오셨고 이제 성인이 되셨으니까 이제 드디어 밤의 음료, 술 마음대로 마실 수 있죠. 예, 알코올의 성분, 그러니까 술의 성분, 에탄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2H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자, H6O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자, 보이시죠? 필기된 거 보이시죠? 교수 머리가 보인다고? 이렇게 일단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잠시만.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까지 분자식을 적어봤어요. 어떤 원소가 몇 개, 어떤 원소가 몇 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요걸 나타낸 거예요. 자, 그다음에 구조식이라는 거는 이러한 원소들과 원자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를 표기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물 분자의 구조식을 적으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수소 옆에 산소, 그 옆에 또 수소가 연결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어떻게 해요? 구조를 그려서 짝대기로 결합을 표현하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처음 본 친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드립니다. 아주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옆에 과산수 때문에 잘 안 보여? 자, 옆에다 이렇게 적어. 과산수 옆에다 당겨서 이렇게 적을게.
자, 그 다음에 에탄올은 이렇게 적습니다. 에탄올은 이렇게 적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요 정도로만 일단 해놨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아, 이 분자, 이 물질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조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성식이라는 게 좀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시성식을 이해할 때는 이 용어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시자가 바로 어떤 시자냐면요. 시력, 시각할 때 영어로 단어로도 see, 즉 보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볼 수 있다라고 한 뜻의 시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자는 바로 성질이란 뜻입니다. 성질이 보이는 식을 갖다가 시성식이라고 하죠. 자, 식초가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냐 물어보면 신맛을 내는 성질을 갖고 있는 분자입니다. 그러면은 신맛을 내는 성질을 갖고 있는 녀석이라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표시한 게 바로 시성식인데, 자, 여러분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식초는 어느 분자 구조 때문에 신맛을 내냐면 바로 요 구조 때문에 신맛을 냅니다. COOH, 교수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요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웬만한 물질들 중에 분자 구조상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녀석들은 맛을 보면 100% 신맛이 납니다. 레몬에 들어가 있는 아주 신성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세 글자로 구연산이라고 부릅니다. 구연산 같은 경우에는 이 COOH 요 부분이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분자 하나당 3개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식초보다는 레몬이 3배 정도 더 신맛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시성식은 어떤 식으로 적는 거냐? 신맛을 내는 성질이 보이도록 COOH를 이렇게 살려서 따로 적어주고 난 다음에 기타 나머지 잉여 원자와 원소들을 어떤 원소 몇 개, 어떤 원소 몇 개가 남아있다는 식으로 옆에다 이렇게 따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 그 누가 딱 봐도 이거 신맛 나는 녀석이네, 신맛을 내는 성질을 갖고 있는 녀석이네 라는 거를 바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시성식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 우리가 마신 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취하죠. 기분도 좋죠. 그래서 뭐가 돼요? 더 기분 좋다고 개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요. 자, 그렇게 알딸딸해지면서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OH 부분입니다. 알코올, 이 종류들은 공통적으로 다 이 OH 이 그룹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에탄올에 대해서 시성식을 적으라 그러면 알코올로서 마시면 알딸딸해지고 기분 좋아진다고 하는 그 성질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살려서 적어주고,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원소들 탄소 2개, 수소 5개죠. 그렇죠? 바로 옆에다가 탄소 2개, 수소 5개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시성식이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고 가산화수소에 대한 시성식은 이 분자의 원소 자체가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원소의 개수가 3개, 4개밖에 되지 않으면 뭐 따로 풀어서 적어주고 말고 할 게 별로 없어서 사실은 너무 원자의 개수가 한 3개, 4개, 5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분자의 경우에는 시성식이 별도로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없다고 생각해도 좋을 텐데 사실 이렇게도 적지도 않아요. 그냥 H2O2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식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식이란 뜻이 바로 실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연금술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연금술사는 누구냐면 오늘날 화학자의 거의 조상격 되는 직업군이에요. 자, 어쨌든 연금술사가 실험실에서 어떻게 여기 왼쪽에다가는 수소 한 드럼통, 오른쪽에는 산소 한 드럼통, 아주 큰 재료를, 원소 재료를 딱 준비해 놓고, 야, 오늘은 물 한번 만들어 볼까? 딱 이렇게 한마디 하고서 물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과학이 발전되지 않은 연금술사가 살았던 시절에 연금술사가 야, 나 오늘 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왼쪽 수소가 가득 담겨져 있는 데에서 수소 2컵이랑
그 다음에 산소가 가득 있는 산소 원소가 있는 재료에서 산소 한 컵이랑 즉 수소 두 컵에 산소 한 컵을 갖다가 비어있는 깡통에다 같이 부어놓고 열심히 흔들면 물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수소 두 컵과 산소 한 컵, 수소와 산소 원소의 비를 2대1로 혼합, 즉 반응을 시키게 되면은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나타내는 식이 바로 실험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약간 미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옆에 있는 과산화수를 잘 보세요. H2O2니까 딱 생각해봐도 연금술사가 직접 과산화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래요. 비어있는 깡통을 앞에 딱 두고 수소 두 컵에 산소 두 컵 해갖고 뚜껑 딱 닫고 이게 열심히 흔들어가지고 과산화수를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솔직히 두 컵을 붓고 두 컵을 붓는 거랑 한 컵 붓고 한 컵 붓는 거랑 비율은 똑같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수소 대 산소의 비율이 1대1로 똑같기 때문에 실험식은 수소 하나 산소 하나는 의미로 H5가 바로 뭐의 과산화수의 실험식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요거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식초를 만들고 싶어. 그래, 오늘따라 냉면을 먹고 싶은 거예요, 연금술사가. 그래서 냉면에다가 식초가 꼭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식초를 치기 위해 식초가 없으니까 식초를 만들고 싶은 거지. 그래서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비어있는 깡통 준비해 놓고, 그쵸? 탄소 몇 컵이겠어요? 탄소 한 컵, 그 다음에 수소 몇 컵? 수소 두 컵, 그 다음에 산소 한 컵. 탄소 대 수소 대 산소의 비를 1대 2대 1의 비율로 비어있는 깡통에다 딱 집어넣고 뚜껑 닫아서 열심히 화학 반응을 벌이게 되면은 식초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가만 보니까 어떻게 약분하듯이 어떻게 비율이 들어간다는 걸 딱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염용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는 그쵸, 어쩔 수 없이 이게 분자식하고 똑같은 그 자체. 유기네요. 미안합니다. 교수가 6이 아니고 이거 숫자를 잘못 썼네요. 두 번째였습니다. 다 5입니다. 이거 5. 아니구나. 6 맞구나. 왜 이렇게 헷갈리니? 미안해요. 6이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시는 감염용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의한다는 사실, 이렇게 실험식을 써서 나타낸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분자식, 분자식, 시상식, 실험식을 이해하셨죠? 그쵸?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얘기할게요. 요거하고 요런 물질을 뭐라고 하면 우리는 동소체라고 부릅니다. 얘하고 얘도 동소체라고 부릅니다. 동소체의 정의는 곧 있으면 책에서 필기를 할 텐데 그래도 교수가 말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앞에 동자는 같을 동자입니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 same하고 똑같은 뜻이고요. 이 소자는 원소 소자입니다.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체를 갖다가 바로 동소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이든 과산화수든 수소와 산소라고 하는 원소, 동일한 원소로 일단은 만들어진 녀석들 맞죠? 옆에 있는 식초하고 즉 아세트산하고 에탄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탄소, 수소, 산소라고 하는 탄소, 수소, 산소라고 하는 동일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소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이제 책을 보고 한번 밑줄 치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봅시다. 자, 그러면은 78페이지 맨 아래쪽에 분자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밑줄 칩니다. 밑줄 치세요. 자, 밑줄 어떻게 치느냐. 분자식은 한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에 있는 각 원소의 원자의 개수를 정확히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다음 페이지 계속 밑줄 쳐야 됩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진한 글씨로 동소체라고 하는 단어, 진한 용어 보이시죠? 밑줄 칩니다. 동소체란 두 가지 이상의 다른 형태를 가지는 원소를 말한다. 자, 탄소 원소의 두 동수체인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성질뿐만 아니라 가격에서도 엄격한 차이가 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책에는 번역서로서 번역서에 있는 영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말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소체에 대한 정의 지금 밑줄 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지금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가 했던 말 그대로 동일한 종류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바로 동소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소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동소체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같은 종류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구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분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림 2.12번을 보면 이제 쉽게 빠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수소, 물, 암모니아, 메테인이라고 하는 분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메테인에 대해서 교수가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메탄가스라고 아시죠? 그쵸? 방구 끼면 나오는 냄새나는 가스, 메탄가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메탄가스를 영어식 발음으로는 메테인이라고 발음합니다. 무슨 개소리냐 이렇게 있겠지만 교수가 한번 영어 단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 영어 발음처럼 읽으려면 적어도 이거 TH를 요런 발음으로 해서 메탄이라고 발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친구들은 거기에 플러스 이 A를 이 발음을 넣어서 발음하기 때문에 실제로 오리지널 영어식 발음은 메테인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글 용어로 번역서에다 이제 쓰려고 보니까 가능하면 외국어 발음하고 가장 유사하게 어떻게 이름을 부르자라고 이제부터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메탄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책에선 거의 발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메탄이라는 용어 말보다는 메테인이라고 이제 불러서 이제 습관을 들여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 미리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그림 2.12번 마저 봅니다. 수소, 물, 암모니아, 메테인의 분자식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분자식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 밑에 적혀져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구조식들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분자식과 구조식만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인데요. 자, 그 밑에 공막대 모형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 화학책을 보시게 되면 입체적으로 어떤 원소가 좀 더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원소가 좀 더 가깝게 바깥쪽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사람이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것을 좀 살려서 그려놓은 게 바로 공막대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방식 중에 또 다른 방식이 뭐가 있냐면 바로 공간 채움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구조나 아래 구조나 다 똑같은 건데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책을 보다 보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들이 소개가 되겠으니까 뭐 당황하지 말라 뭐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80페이지 넘어가면 실험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실험식 부분에 가서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따라서라고 하는 그 뒤에 진한 것이 실험식 보이시죠? 자, 밑줄 칩니다. 실험식은 존재하는 원소들의 종류와 그 원자들의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정확히 말이 나와 있죠. 자, 예제 2.2, 예제 2.3 좀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자식을 보고 시성식 쓰고 시성식 쓰라는 얘기는 없지만 분자식을 가지고 실험식을 써봐라 뭐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도 있는 내용입니다. 계산 문제같이 복잡한 내용도 아니고 요 정도는 문제 있고 해설 한번 읽어보시면 정리가 충분히 되는 거라 교수가 별도로 풀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진짜 쉬운 거기 때문에 쉬운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 정도는 해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81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온결합 화합물의 화학식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그 밑에 이온결합 화합물의 대표 주자인 그림 2.13 소금의 내부 구조와 결정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우고 좀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이 분자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녀석만 쓸 수 있냐면 분자인 녀석에 대해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녀석들은 분자라고 하는 물질들이에요. 분자라고 불릴 수 있는 물질들. 2개 이상의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 입자, 이걸 분자라고 하는데 분자의 첫 번째 조건은 그거고 두 번째 조건은 뭐여야 된다? 반드시 비금속 원소들끼리로만 결합이 되어 있어야지만 비로소 분자라고 부를 수 있고 여기 물, 과산화수, 아세트산, 메탄올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플러스 뭐 이렇게 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여성에 한해서만 분자식이 존재합니다만은 조금 어렵게 생각하셔야 돼. 이온 결합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물질이 분자 화합물과 이온결합 화합물 두 종류는 아닌데 이온결합 화합물은 분자 화합물하고는 다르게 금속 원소하고 비금속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녀석들을 갖다가 바로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어쩌기는 금속 원소는 양이온으로 주로 변신해서 비금속은 음이온으로서 주로 변신해서 둘 간의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이게 왜 분자가 아니냐? 분자가 아닌 이유를 얘기해 줄게. 잘 들어봐. NaCl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만나서 우리가 먹는 소금, 짠짠 소금, NaCl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NaCl이 그냥 이렇게만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밑에 2.13번을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Na 플러스, 그죠? 여러분은 자꾸 나트륨 이러고 싶죠? 소듐 양이온이라고 교수 정확히 부르겠습니다. 이제 소듐 양이온이 여기 있어요. 플러스를 띄고 있죠. 얘 주변에 Cl-라고 하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음이온이 바로 옆에 하나만 붙느냐? 아니, 절대 하나만 붙질 않아요. 계속 주변에 둘러싸듯이 접촉하듯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어떻게 완전하게 모든 플러스의 표면을 다 둘러쌉니다. 뭐가? 음이온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겉에서 봤을 때는 전체가 다 음이온이니까 이때 또 Na 플러스가 그쵸? 모든 음극과 접촉을 이루기 위해서 완벽하게 빼꼼하게 이렇게 붙습니다. 그림 그리세요, 여러분. 필기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장되어 나가요. 또 그 뒤에 또 음극이 또 이런 식으로 붙겠죠. 네, 마주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위에 있는 것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밑에 있는 것들은 거의 떡져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양이온, 음이온, 약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런 것들이 교대로 계속 뭉쳐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딱 누구 몇 개 이런 식으로 단위적으로 딱 정해져가지고 한 팀을 딱 이뤄서 그게 하나의 입자가 되는데 이거는 그냥 마구잡이로 떼거지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분자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분자와 이온결합 화합으로 구별짓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금속 비금속이냐 이게 떡져갖고 있느냐 개별적으로 있느냐 개별적으로 한 팀을 하나는 단위체를 이루었느냐 이런 거로도 분자와 이온결합 화합물을 구별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방법 정말 결정적인 거. 자, 여러분 소금 맛이 어때요? 짜죠? 그쵸? 그럼 여기 질문. 소금 덩어리예요. 교수가 칼 가지고 소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잘랐어. 왼쪽에다가 혓바닥을 대고 맛을 보고 오른쪽에다가 혓바닥을 대고 맛을 봤을 때 여기는 짠데 여기는 안 짤까? 아니죠. 똑같이 짠맛이 나죠. 왜냐하면 Na와 Cl이 딱 붙어있기만 하면 걔네들이 짠맛을 내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딱 여기도 한번 갈라봤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칼로 딱 갈라가지고 분리를 했어요. 쪼갰어요. 소금을 쪼갰다는 얘기예요. 쪼개면은 여기든 쪼개든 간에 어쨌든 양이온 따로 한 개, 음이온 따로 한 개로 분리되기 전까지는 짠맛의 성질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자, 이온의 여기 위에 있는 분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교수가 칼 가지고 아세트산에 아까 구조식소 이런 데 이렇게 잘라서 산소 따로 떼내고 얘를 따로 떼냈어. 떼내면은 얘는 신맛, 얘도 신맛, 똑같이 신맛이 나나? 아니야. 저 구조가 깨져서 망가지게 되면은 저 단위체가 망가지게 되면 그 성질이 없어져 버린다는 게 분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분자와 이온결합 화합물은 명확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온의 분자식을 적으라 그런 개소리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말이야 이온의 분자식이야. 이온결합 화합물의 분자식은 다음과 같아. 누가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건 뭔가 사기꾼이야. 이온결합 화합물은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자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교수님 이거 분자식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이온결합 화합물의 화학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온결합 화합물의 화학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식이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이온결합 화합물은 분자식이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 밑에 지금 보면은 소금 결정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왜? 여러분 굵은 소금 같은 거 보면 밑에 있는 사진의 오른쪽, 가장 오른쪽에 10번을 딱 보면 어때요? 소금의 표면이 각이 져 있습니다. 각이 져 있는 이유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교대로. 물론 칠판상으로는 교사 평면으로 그렸지만 이 앞면 그리고 칠판 뒷면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교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게 되면 당연히 쪼개질 때 각을 진 형태로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규칙적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대표적인 이온결합 화물의 예시로 뭐가 있냐면 위에 설명 브로민화 포타슘 KBR이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에 그 82페이지에 보면 82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아이od이나 아연, 산화알루미늄, 뭐 알루미늄 2O3, 산화알루미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이od이나 아연은 어떻게 ZnI2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제 2.4번.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질소화 마그네슘은 절삭공구의 기계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우 단단한 화합물인 보라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지 않아?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아나? 보라준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죠. 모르겠어. 여러분들 뭐 보라돌이 아나? 보라돌이 뚜비 나나뽀 뭐 이런 거 잘못했어요. 수업할게요. 자 어쨌든 그 밑에 이제 그거 사용된다. Mg2 플러스 그러니까 마그네슘 2 플러스 양이온과 질소 3가 마이너스 음이온을 포함한 질소화 마그네슘의 식을 적어라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산수만 하실 줄 아시면 됩니다. 자 이온결합 화합물은 이온들끼리 서로 만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만나서 중성 상태로 결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 2가 플러스인 녀석과 질소 마이너스 3가 음이온이 서로 만나서 전체적으로 중성을 띠는 안정적인 이온결합 화합물을 만들려면 쪽수를 이런 식으로 만나 주셔야 돼요. 자, 플러스 2가짜리는 3개가 마이너스 2가짜리 2개의 녀석과 이렇게 만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잘못 적었다.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NaCl 할 때 왜 NaCl2라든지 Na3Cl 뭐 이런 식으로 결합이 안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Na는 플러스 1가, 염소도 마이너스 1가. 그래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서로 만나서 균형을 탁 이루어야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힌 안정적인, 전기적인 성질적으로 중성에 가까운 안정적인 이온결합 화물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율로 결합이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걸 적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좀 틀렸고요. 그렇죠. 뭐에 의해서? 여기 위에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가수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밑에 예제 2.4번을 풀어보시면 별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실전 연습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좋아요. 자, 그 다음에 83페이지 넘어갑니다. 화합물의 명명?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명명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뭔가요, 교수님? 자, 여러분들은 한때 이걸 띵띵법이라고 읽었죠? 그렇죠? 띵띵법 아닙니다. 네, 명명법. 자, 명명법이 뭐냐면 이름을 짓는 방법, 이름을 부르는 방법을 명명법이라고 해요. 자, 이름을 짓는 방법, 부르는 방법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화합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화합물의, 정확히 적어드릴게요. 필기하세요. 화합물의 명명법, 이름을 부르는 방법. 자, 화합물의 종류가 두 종류이기 때문에 이온결합 화합물과 그 다음에 공유결합 화합물. 이 공유결합 화합물은 다른 말로 분자 화합물.
네, 분자화합무역이에요. 분자화합무역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두 종류의 방식이 있어요. 이온결합 화합물을 딱 쳐다보고 이름을 불러주는 규칙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고온결합 화합물, 분자화합물을 딱 보고 이름을 붙여주는,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온결합 화합물부터 먼저 교수가 필기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필기 잘 해두시고, 여기 칠판 공간이 좁아서 요걸 지우고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더 설명드릴 거니까 먼저 이온결합 화합물의 명명법부터 규칙부터 필기하고 기억해 둡니다. 첫 번째, 뒷원소에서부터 뒷원소의 이름부터 먼저 시작해서 앞 원소의 이름 순으로 원소 이름 순으로 부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여기 뒤에 대신 여기는 뒷원소 이름은 무슨 화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예시를 봐야지 알아요, 여러분.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요거 있잖아요. NaCl 요거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면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은 앞에 있는 거 Na는 소듐이라고 하는 원소입니다. 뒤에 있는 Cl은 염소라고 하는 원소죠. 여기서 뒤에 있는 원소의 이름을 이렇게 화로 이렇게 끝으로 변경시킨 다음에 뒤에 있는 원소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앞에 있는 원소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으로 이름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은 그래서 염화소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준다. 자, 그 다음에 2번. 이거는, 결합된 원소의 개수는 부르지 않는다. 또 이게 또 무슨 망할 소리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또 예시를 또 들어야 되겠죠. 아까 전에 여러분, 이 앞에 예시에서 풀었던 Mg3N2, 이 녀석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름 한번 불러볼게요. 뒤에 있는 것이 질소이고요. 앞에 있는 것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금속입니다. 그러면은 1번 원칙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면 질화 마그네슘 뒤에서 앞으로 딱 이렇게 불러줘.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서 질화 마그네슘을 불러줘야 되는데 왠지 여러분들은 여기에 3과 2가 좀 의식이 돼서 혹시나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2 질화 3 마그네슘. 이게 맞느냐? 아니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2자 굳이 써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3이라는 말 써줄 필요 없이 질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플러스 몇 가짜리 또는 마이너스 몇 가짜리 이온이 결합했는지를 주기율표를 보거나 하면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숫자를 적어주면서까지 그 화합물의 이름을 길게 적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글자라도 줄여서 간편하게 적는 게 바로 보다 명명법의 포인트예요. 긴 이름보다는 짧은 이름이 우선순위가 높다는 거죠. 그게 이름을 짧게 부르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결합된 원소의 개수는 가능하면 부르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또 설명드릴 테니까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원자 이온, 특히 다원자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무슨 화를 붙이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무슨 화를 요거 조금만 더 필기를 디테일하게 적어줄게. 무슨 화를 변형하여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변형하여 붙이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다원자 음이온이 뭐냐면 곧 있으면 책에 나오는데 여기 좀 지우고 적어드릴게요. 다원자 음이온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CO2 마이너스 CO3 마이너스 2가 NO3 마이너스 1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개의 원자가 뭉친 상태에서 음이온을 띠고 있는 상태. 이런 걸 갖다가 다원자 음이온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녀석의 이름이 뭐냐면은 탄산 이온입니다. 요거는 질산 이온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교수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NO3 이거 이름을 붙여주면 여기에 기준으로 뒤에 있는 게 음이온, 앞에 있는 게 양이온이니까 뒤에서 앞으로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소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뒤에 있는 음이온의 이름 끝에다가 무슨 화라는 걸 붙이거나 또는 끝을 변형시켜가지고 화로 끝나도록 해서 뒤에서 앞으로 읽어주는 방식이 1번에서 적용시켰던 원칙이었었는데 다원자 음이온의 경우에는 절대로 화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여기서 이름 요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교수가 밑줄 치고는 요 이름을 그대로만 갖다 씁니다. 화자를 붙이거나 말끝을 무슨 화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써서 질산소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예. 네, 마지막 법칙입니다. 마지막 규칙.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이제. 네. 필기를 하셨죠? 여기 4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양이온의 종류가 두 종류 이상인 금속 양이온의 경우 이름 끝에 괄호치고 로마 숫자로 이온 가수를 표시한다. 이온 가수를 표시한다. 자, 교수가 읽어드려요. 글씨가 개판이어도 안 읽어주면 여러분도 필기 못하잖아. 그치? 양이온의 종류가 두 종류 이상인 금속 양이온의 경우 이름 끝에 괄호를 열고 로마 숫자 괄호 닫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서 어떻게 이온 가수를 표시한다. 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자, 설명하겠습니다. 또 예시입니다. 여러분 철이라고 하는 원소의 원소기호가 어떻게 되냐면 F입니다. 근데 철이 이온으로 변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녀석은 기분 좋을 때는 플러스 2가, 기분 더러울 때는 플러스 3가로 변신하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금속이 양이온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는 우리말로는 그냥 한국말로는 철 2가 양이온, 밑에 있는 철 3가 양이온 이렇게 부르는데 명명법으로 적을 때는 이렇게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거는 철, 괄호 열고 로마 숫자로 2, 밑에 있는 거는 철, 로마 숫자로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온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좀 높은 데다 위에다 공간이 없으니까 위에다 좀 적을게요. 여기 여기다 적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FeCl2는 이거는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되냐면요. 뒤에서 앞으로 이름 붙이면은 염화철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염화철이라고 부르는 것까지는 맞는데 이 앞에 있는 철이 Cl-라고 하는 일가 음이온과 F2 플러스라고 하는 2가 플러스 양이온 요거끼리 서로 결합을 한 거기 때문에
뒤에 염화철2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름을 명확히 괄호 열고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사용된 철은 이가 플러스 양이온으로서의 철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다 적을게요. 그러면 FeCl3 자, 염소가 마이너스 1가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철에 3개나 붙어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앞에 있는 철은 누가 봐도 플러스 3가 양이온을 띠고 있는 금속 이온이라는 것 정도는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의 이름은 염화 철 3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4번까지 해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그래서 필기를 일단 딱 한번 해드렸는데 고온결합 화합물의 명명법은 좀 이따가 설명합니다. 좀 분자 화합물의 명명법은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요거 원칙 4개 적어놓고서 이걸로 설명이 끝나버리면 여러분도 공부가 하나도 안 돼요. 여러 가지 예시를 계속 보여주면서 좀 숙달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지우고 설명 쫙 하고 나서 분자 화합물에 대한 명명법도 다시 한번 필기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좀 봐서 책을 좀 보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책 한번 봅시다. 자, 83페이지 한번 보면은 중간에 뭐 용어 정의가 조금 있네요. 예, 필기, 밑줄. 화학적 명명법의 세 번째 문단입니다. 화학적 명명법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하기 위해 먼저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을 구별해야 된다. 자, 밑줄 칩니다. 유기화합물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수소, 산소, 질소, 황 등의 원소와 결합한다. 다른 화합물들은 죄다 무기화합물로 분류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밑에 이온 결합 화합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명법이죠. 자, 원소 중에 소듐, 포타슘,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러한 금속 원자들이 이온으로 변신해서 이온이 탁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A는 플러스 1가, K는 플러스 1가, 그 다음에 마그네슘 플러스 2가, 알루미늄 플러스 3가. 일단 이온으로 변신하면은 딱 정해져 있는 자기 가수대로 딱 변화독되어 있는 게 이온들이에요. 자, 어쨌든 얘네들을 이론 풀 때 소듐 이온, 뭐 소듐 양이온 뭐 이렇게 굳이 안 불러도 되고요. 짧게 부릅니다. 소듐 이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온, 포타슘 이온,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온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쭉 밑으로 내려와서 뭐 삼성분 화합물 뭐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별뜻 아니니까 그냥 넘기셔도 상관없고요. 다음 페이지 84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면 표 2.2. 여러분 지난번 영상 끝날 때쯤에 교수가 했던 얘기 기억해요? 여기 오늘 강의하는 1시간에 있는 내용은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익숙하게 숙달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울 거 정말 많고요. 반복 연습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께 돼요. 자, 2.2, 표 2.2 봅니다. 자, 탄소는 이온으로 변신하면은 주로 마이너스 4가 음이온으로 탄생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다 필기도 해두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스 4가가 되려고 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필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규소도 마이너스 4가. 자, 질소는 어떻게 마이너스 3가, 밑에 있는 인도 마이너스 3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 요거 지금 교수가 말로 이렇게 할 테니까 필기를 좀 해볼래요? 자, 받아쓰기입니다.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있는 녀석들의 화학적 성질은 비슷하다. 다시 한번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추가로 좀 더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의 이온 가수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필기를 해둡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의
때 이온 가수는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OA족에 해당되는 녀석들은 죄다 마이너스 3가 음이온으로 변신하는 녀석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A족 원소들을 보면은 산소를 포함해서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을 갖고 있는 녀석들만 6A족에 모여 있습니다. 6A족에 있는 원소들을 보고 너희들 이온으로 한번 변해봐. 그러면은 무조건 마이너스 2가 음이온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7A족 녀석들은 무조건 마이너스 1가로 변해요. 거기에 염소 Cl-1가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 라인에 있는 위에 있는 녀석 누구? 그렇죠? F가 뭐예요? 플로린이죠. 여러분의 학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고 그 밑에 브로민화 이온. 음이온은 무슨 화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민화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가 음이온. 그 밑에 I는 요오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이오딘이라고 불렀는데 아이오딘이 마이너스 1가 음이온으로 변하면서 아이오딘 화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 정도까지는 그런데 할만할 거예요. 그러나 뭐 규칙도 있고 규칙성도 있고 그렇구나 깨달으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바로 밑에 표 2.3입니다. 다원자 이온의 종류가 쫙 소개가 되어 있고 다원자 이온의 화학식하고 그 다음에 가수하고 몇 가짜리 음이온이고 몇 가짜리 양이온인지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이름까지 적혀져 있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 통째를 다 외우셔야 돼요. 계속 나오니까 이름하고 화학식하고를 같이 매칭시켜서 정확히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화학식과 몇 가 음이온인지랑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이름이랑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써놓고 A4 용지에다 갖다 놓고 계속 연습장처럼 쓰면서 외울까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걸로 끝나면 금방 까먹어 버리니까 각종 예제나 뒤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8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자, 85페이지에 그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게 되면은 FeCl2, FeCl3, 염화 제1철, 염화 제2철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죠.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불렀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부르냐면은 로마 숫자 괄호 열고 이렇게 괄호 닫고 해갖고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면은 Mn이라고 하는 원소 Mn, 요거 Mn 이거를 망가니즈라고 부르는 원소입니다. 옛날 책에는 얘를 망간이라고 불렀어요. 망간. 그래서 건전지 중에 망간 건전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AAA형 건전지, AA 건전지 옛날 썼던 거는 리튬이온 배터리 나오기 전에는 망간 건전지가 많이 쓰였거든요. 그랬었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얘 이름은 망가니즈라고 불러야 되고 이 녀석이 이온으로 변신하면은 플러스 몇 가하고 플러스 몇 가 양이온으로 변신하냐면은 플러스 2가하고 플러스 3가하고 플러스 4가 양이온의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질 수 있는 녀석이죠. 이렇게 변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망가니즈 2 양이온, 망가니즈 3 양이온, 망가니즈 4 양이온 이런 식으로 부를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MnO 이러면은 산소는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되기로 유명한 녀석이고 여기에 붙어 있는 망가니즈는 당연히 플러스 2가가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 녀석은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냐? 산화 망가니즈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산화 망가니즈 산화 망가니즈 하면은 이때는 뒤에다 받을 2라고 해서 망가니즈 2가 양이온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밝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맨 밑에 요 녀석 붙어 있는 녀석 보면은 MnO2 이렇게 되면 산화 망가니즈 4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나요? 요겁니다.
혹시라도 공부 잘못한 친구들은 꼭 여기다가 요 이자를 살리고 싶어서 이산화망간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온결합 화물은 산소는 하나당 마이너스 2가라는 거 뻔히 알고 있고 이 상태에서 결합된 망가니즈가 플러스 4가라는 거를 이미 이름만 보고 산소와 망가니즈 포가 만났다 그러면은 유추에서 1대2의 비율로 만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름을 보고서 화학식도 적을 수 있고 이걸 보고 이것도 적을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제 2.5번 교수가 같이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시고 그 밑에는 실습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 실습 문제 있을걸요? 네, 실습 문제. 그리고 예제 2.6번도 여러분들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2.5번을 풀어볼 줄 알면 2.6번은 되게 더 쉽게 잘 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름 지울게요. 자, 그래서 예제 2.5에 이름을 한번 붙여보시오. FeNO3 2. 자, 먼저 이것부터 판단해. 얘가 이온결합 화합물인지 아닌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떻게 알아? 철은 금속이에요, 그렇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금속인 부분, 여기는 비금속인 부분이 정확히 딱 구별이 되죠. 금속인 부분은 양이온일 거야. 비금속인 부분은 음이온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몇 가 플러스의 양이온과 몇 가 마이너스의 음이온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지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표 2.3번을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 2.3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요? 네네네. NO3는 뭐예요?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을 갖는 이름하여 질산 이온이죠. 다원자 이온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화로 여기 추가로 변형시켜서 뭔가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자체 이름을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질산 앞에 뭐야? 철이겠지, 철. 근데 플러스 몇 가일 것 같아요? 딱 봐도 마이너스 1가가 두 마리가 요 녀석한테 붙어서 전체적으로 중성의 안정한 이온결합 화합물을 만들었으니까. 그쵸? 플러스 2까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이름은 질산철 2 이렇게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려울 거 없어요. 차근차근 조립하시면 됩니다. 조립. 자, 그 다음에 B번. 자, B번 뭔가 복잡해 보이죠? 자, Na2 이렇게 적혀 있어요. Na2 그 다음에 HPO4.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가 금속이고 어디서부터가 비금속인지부터 먼저 경계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죠. 아직도 Na, 소듐이 금속인지 모르는 친구도 있어요. 주기율표에서 얘는 1족 원소이기 때문에 1족에 있는 녀석들은 다 금속이에요. 수소 빼고. 주기율표의 구조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으면. 자, 그래서 어쩌라고? 요 파트는 무슨 파트? 금속 파트. 그래서 얘는 이름 소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소듐은 무조건 플러스 몇 가? 네, 플러스 1가. 얘는 양이온의 종류가 딱 하나인 녀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이름 뒤에다 굳이 소듐 1 이런 걸 붙여야 되나? 아니, 붙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여러분 규칙의 4번에 보면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한 종류의 원소가, 금속 원소가 여러 가지 가수의 양이온을 변신할 경우에 그때 괄호 열고 로마 숫자를 붙인다고 했지.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딱 한 종류의 양이온만 갖고 있는 녀석은 굳이 붙일 필요가 없다. 안 붙여도 된다. 한 종류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필요하게 길게 불필요하게 더 적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숫자를 붙이면서 더 길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원자 음이온이 나와 있는 표에서 이 녀석 이름이 뭔지 한번 여러분 바로 찾아봅니다. 찾으세요. 지금 내 얼굴 보지 말고 찾으세요. 이 녀석 이름 뭐예요? 찾아. 어디 있어?
그치? 그 표 2.3의 오른쪽 라인에 한 중간보다 살짝 아래쪽에 인산수소 이온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몇 가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2가라고 되어 있죠. 맞는 말이에요. 플러스 1짜리 두 마리가 마이너스 2짜리 한 마리하고 딱 결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인산수소 이온이 되겠죠. 여기 인산수소화라고 이름 붙여야 될까? 아니, 붙일 필요 없어. 소듐이 두 개니까 여기 앞에 2라는 숫자를 붙여야 되나? 붙일 필요도 없어. 그저 인산수소 소듐. 이렇게 이름 붙이면 끝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다 괄호열고 원 이러면 진짜 문제 있는 거야. 절대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규칙에 따라서 철저히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규칙만 알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이걸 보고 이렇게 화학식도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이름을 보고 화학식을 역으로 적을 수 있도록 적어주는 게 명명법의 최대 목적이에요. 가장 짧은 이름을 봤을 때 화학식을 그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C번 한번 봅니다. 교수가 무작정 막 급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하면서 소화시킬 수 있을 만한 템포로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C번 마지막입니다. 야, C번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거는 예외 중에 예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금속인 파트와 비금속인 파트는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가 음이온, 여기가 양이온인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 NH4라고 하는 녀석은 NH4 플러스라고 하는 금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이온을 띠고 있는 유일한 녀석, 그리고 다원자 양이온, 유일한 다원자 양이온. 그래서 그런 녀석으로 유일한 다원자 양이온으로 알려진 암모늄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암모늄 이온. 그래서 어쨌든 음이온에서 양이온 방향으로 역으로 이름을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이 규칙은 그대로 적용하되 단지 암모늄은 금속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비금속으로서 양이온을 띠고 있는 다원자 이온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쩌고 암모늄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면 돼요. 이 어쩌고 저쩌고에 해당되는 SO4 이 녀석이 뭔지 표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녀석 이름이 뭐예요? 이름 뭐야? 찾아. 뭐라고? 그쵸? 맨 오른쪽 라인. 그 표의 왼쪽 라인과 오른쪽 라인이 있는데 오른쪽 라인은 밑에서 두 번째 있죠. 황산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질문. 여기 앞에 이자이가 살려서 2랑 붙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지. 이온 결합하면 숫자 절대로 하는 거 없다 그랬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는 황산도 뒤에 화자 붙여야 되겠어? 안 붙여야 돼요. 절대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황산, 암모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넘어간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황산 음이온은 마이너스 2까지 이걸 갖다 표에서 외웠으면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고 있고 암모늄 이온은 플러스 1까지 플러스 1가라는 거 알고 있으면 1대 2의 비율로 결합한다는 거 알아서 여기 2와 1이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SO4 하나에 NH4가 두 개가 붙어 있다라고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뭔가 규칙은 있는 것 같은데 헷갈려? 연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는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 2.6번 A, B, C 중에서 어려워 보이는 A번과 그 다음에 C번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번은 여러분들 알아서 풀어보시고 밑에 붙어있는 실습 문제도 여러분들이 실습 연습 조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좀 지웁니다. 이제 이름을 보고 학식을 적는 건데 그래도 이거는 좀 쉬워요. 자, 볼까요?
질산수은 무슨 화라고 하는 글자가 없는 거 보니 이 질산이라고 부르는 요 녀석은 분명히 다원자 음이온일 것이다 정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수은이라는 거는 뭐 금속이라는 거 정도는 눈치채셨겠죠. 그런데 뒤에 여기 요렇게 되어 있네요. 수은 원이라고 하니까 아, 이 녀석은 플러스 1가구나.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려나? 자, 그래서 수은이라고 하는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찾아보면 HG라고 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플러스 1가짜리하고요. 질산이라고 불리는 다원자 음이온은 뭐냐 찾아보면은 NO3-1가라는 거 표 3.5번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외워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결합했다네. 그런데 플러스 1짜리와 마이너스 1짜리가 결합했으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적으면 질산수은원의 화학식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지? 어려울 게 없죠. 자,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그런데 밑에 답을 보면 뭔가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리는 이게 답이 아니라는데 이게 뭐지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녀석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교수가 풀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이 녀석은 수은이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혼자 다니려고 하는 성질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두 개의 수은이 붙어 다니려고 하는 자연적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산수은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적어야 돼요. 수은 알갱이 혼자서 돌아다닐 생각을 절대 안 하고 서로 똑같은 수은끼리 짝을 지어서 돌아다니려고 커플로 돌아다니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2가 플러스 양이를 띄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당연히 얘랑 만날 질산이 두 개가 붙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라고 해서 그동안 A번 문제를 콕 집어서 좀 풀어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를 얘기하려고 좀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2.6의 10번 질소와 스트론튬, 화가 붙었네. 그러면 이거는 다원자 음이온이겠어? 아니면은 단원자 음이온이겠어? 단원자겠죠. 원자 하나짜리 음이온이라는 얘기예요. 질소화. 교수님 아까 전에 교수님 질소화가 아니라 이 소자를 생략하고 질화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예, 상관없어요. 질화도 맞는 말이고 질소화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질화 음료는 몇 가 마이너스였지? 아까 여기 공부했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3가였지. 요걸 딱 기억을 하고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스트론튬 원소 기호는 아니야. 니네들 스트론튬 SR 이게 원소 기호예요. 그리고 모두 알아야 되려면 주기율표에서 이 자식이 몇 쪽 원소인지도 찾으셔야 돼요. 내역을 찾아보지 말고 찾아. 책 앞에 넘기라고 또 안 넘기고 있지. 자냐? 넘겨. 몇 쪽 원소야? 2A족 원소죠. 그러니까 2족 원소라고. 그럼 이거 플러스 몇 가로 변신하는 녀석이 있어. 이걸 또 지금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족하고 도대체 플러스 가하고 또 무슨 상관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다 적어줄게. 1족 금속들은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1쪽에 있는 금속 원소들은 이온으로 변신하면 플러스 1가로 다 변해요. 2족 금속들은 플러스 2가로 그냥 변해서 변할 수 있는 녀석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알루미늄 13족 원소 있잖아요. 원래 1A족, 2A족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13족, 3A족 녀석 있잖아요. 3A족 녀석 중에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이 녀석은 플러스 3가 양형이 되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녀석이에요. 플러스 3가.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요거, 요런 규칙도 알고 있어야 되고, 플러스, 스트론튬이 이런 이유로 해서 어떻게, 플러스가 양육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소화 스트론튬 또는 질화 스트론튬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2짜리와 플러스 3짜리의 만남이니까 몇 개 대 몇 개 비로 만나는 게 당연히 맞겠니? 그렇지? 쪽수가 맞으려면 이거 3마리에 요거 2마리가 만나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SR3N2 이게 바로 질화 스트론튬이라고 불리우는 녀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명명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배우기 참 어려운 부분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화합물, 이제 명명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온결합물을 이제 다 끝냈어요. 그래서 공유결합물에 대해서, 분자화합물에 대해서 명명법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녹화 시간이 1시간 훨씬 넘어버렸네. 아, 안타까워라. 아니, 그냥 시간을 남기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 꼼꼼하게 모든 시간 낭비 없이 완벽하게 설명하는 전유성 교수. 자,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좀 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저 더 설명해서 저기 2단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